강제로 결혼시켜야 되냐. 비혼주의자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비혼자들도 자연의 섭리를 이루고 있지 않은데 그럼 비난받아야 되는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동성애가 에이즈에 걸린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며.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를 해서 걸린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며.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에이즈를 연결시키는 것도 그게 과학적으로 잘못된 얘기래잖아. 지금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생각한데 우리나라만 지금 동성애 이퀄 에이즈라고 주장한다는 거 아니야. 에이즈 환자의 대다수가 동성애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거 가짜 정보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권장하지 않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건, 그 동성애자를 비난한다는 건 가령 예를 들어 이성 부부가 살아. 그 부부관계를 안 해. 애가 안 생겨. 부부는 부부인데 둘 다 신체적으로 멀쩡해. 근데 서로 막 미워하느라고 부부관계를 안 해.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가 욕해야 되는 거야? 결국은 그게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는 거죠.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그건 자기네들의 성적인 문제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남의 성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왜 앞으로 하냐 뒤로 해야지. 왜 뒤로 하냐 앞으로 해야지. 왜 앉아서 하냐 누워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웃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지네들 얘기야. 지네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지. 그리고 막 뭐 한 여자를 두 남자가 두 여자가 한 남자랑 이걸 우리가 막 비난을 막 하면서 그거를 욕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거 지네들이 좋아서 한다는데. 결국 이제 동성애 문제는 개인의 성생활 문제야. 그러면 이제 이 동성애 문제는 왜 생기느냐 하면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냐 안 하냐 이 문제잖아.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왜 동성애자가 커밍아웃 하지 않느냐,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왜 밝히지 않느냐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왜 동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다른 이성이 다가와서 접근을 할 때 그때 그 서로 피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밝혀야 된다 그런 거잖아. 아니 근데 말이에요, 모든 이성이 이성한테 추적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이성이 이성한테 추적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꼭 반드시 커밍아웃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니 그러면 뭐 자기 부부가 아니 그 자기의 성생활이 뭐 자기는 특별히 어떻게 하는 체위를 좋아한다. 막 나는 이 체위가 옳다. 그러니까 이 체위를 해야 된다. 강요하면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이야. 뭐 부부들이 의무적으로 부부관계를 일주일에 3번을 해야 된다. 3번 안 했어. 이런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들 좀 그렇잖아. 사실은요, 가령 이제 뭐라 그러나 이 에이즈에 걸리는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하고 성관계 한 다음에 에이즈에 걸려. 그거 알잖아. 그래서 이 에이즈라는 게 동성애끼리만 해서 에이즈에 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게 이성애자는 에이즈에 안 걸린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이성애자들끼리도 성관계 해갖고 에이즈에 걸려. 그리고 이성애자들끼리 성관계 해가지고 성병에도 걸리고. 그러니까 건강 문제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게이라고 막 밝히는 거 그걸 의무화하면 안 된다고 봐. 가령 이런 거지.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이성이 와가지고 막 집요하게 들러붙어. 그럴 때는 내가 사실은 나는 동성을 좋아해. 네가 아무리 나한테 노력을 해도 넌 안 돼. 그럴 때만 얘기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평상시에 내가 그 동성애자라고 막 얘기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야. 난 그렇게 봐요. 나는 어떤 체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막 사람들한테 체위를 막 강요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아니 부부가 일주일에 3번은 부부관계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다가 내가 항의받았잖아. 자기가 허리도 아프고 나이도 들어서
한 달에 2번도 힘든데 망치 부인님이 일주일에 3번 하라 그래갖고 우리 마누라가 자기를 구박한다.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해. 이 부부는 성관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몇 번 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게 됐어요. 이게 사람의 처지마다 다 다른 거라는 걸 깨달은 거지. 예. 자, 그래서 나는 굳이 그 커밍아웃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내 생각이고, 그리고 자, 예를 들어 동성애자는 교회 오면 안 된다. 동성애자는 교회 오면 안 된다.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봐. 동성애자가 왜 교회 가면 안 되냐고. 그러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술 먹지 마라, 동성애자를 반드시 죽여라 그랬대. 누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누가 그랬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10계명이야. 그 다음에 신약의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10계명에도 동성애자를 죽이란 말이 안 나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동성애자 죽이란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동성애자가 교회에 오는 걸 비난하면 안 된다고 봐. 비혼자가 교회 오는 거 방해하지 않잖아. 그지? 이혼한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성경에 보면 이혼하지 말란 말도 있어. 나는 참 웃기는 게 뭐야. 교인들이 동성애자를 막 욕을 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재혼한 사람은 교회 안 다녀? 성경에 보면 이혼하지도 말고 재혼하지도 말라고 나와 있어. 왜 그 얘기는 안 해? 이혼한 사람도 교회 다니고 재혼한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어.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자도 나는 교회에 다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한국 교회만 유달리 그 동성애 문제를 문제 삼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막고 있어요. 10계명에 동성애 하지 말란 말 나와? 그 10계명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직접 받은 계명이잖아. 예수님의 말에도 동성애 하지 말란 말이 안 나와요. 예. 나중에 이제 이 모세가 율법서를 쓰면서 그 이제 동성애 얘기가 나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얘기가 나오지.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동성애 얘기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10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 10계명은 어기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야. 10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여야 돼. 10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박원순이 동성애 찬성을 한 적이 없어. 아니,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박원순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고 교회에서 지랄을 했어. 그거 성경대로라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죄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야. 예수님도 강조하셨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교회가 나서서 그 정치인들의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거짓 증거한 문제, 이거는요 돌로 쳐 죽일 짓이에요. 한국 교회들 뭐 하고 있어? 거짓말한 애들 불러다가 돌로 쳐 죽여야지. 안 하잖아?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이제 다음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문제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동성결혼 합법화 얘기는 난 먼 얘기라고 봐.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성 간에도 결혼이 제대로 유지가 안 돼. 다른 말로 그 부인이 평생 같이 노력을 했잖아. 근데 이혼할 때 남편이 재산을 안 주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강제해? 강제하지 않아.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동성애 결혼 합법 얘기를 하고 있냐고.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 이성 결혼도 제대로 제도가 안착이 안 돼 있는데,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를 당연히 더 많이 버는 쪽에 주게 의무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잖아. 그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동성결혼 얘기부터 하고 앉아있냐고. 나는 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건 나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 또 하나, 여러분, 장애인의 권리나 여성의 성평등은요, 눈물겹게 싸워서 얻은 권리예요. 요즘도 장애인들이 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철에 가서 널브러지고 그 바닥을 뒹굴면서
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해달라고 싸우고 있는 거야. 장애인 권익을 위해 그들은 언제나 싸웠어. 독재 정부에도 맞서 싸웠고 민주정부에도 맞서 싸웠고 언제나 그들은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한 사람들이야. 근데 동성애자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박원순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할 때 박원순을 위해 싸웠나? 박원순이 그런 말 안 했다라고 싸워본 적 있어? 그리고 동성결혼 합법화해야 된다.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나서서 싸운 적 있어? 난 한 번도 동성애자들이 박원순을 지지한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서울광장에서 그 무슨 게이들이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행사야. 그걸 공무원이 막을 수가 없어. 이게 유엔에 소속된 회원 국가라면 그 동성애자의 파티를 막을 권리가 없는 거야.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서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박원순을 왜 싸웠냐? 퀴어 축제했다고. 그렇게 욕먹을 때 싸우지 않았어. 그래놓고 이 도리어 박원순에 대해서 비판했다니까? 자기네들은 그 독재자들하고 맞서서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아놓고 인정만 해달라. 나는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 당신들의 권리는 당신들이 싸워야 되는 거야. 이 경북 도민들이 사드 반대를 위해 싸워야 되는 것처럼 동성애자의 권리는 동성애자들이 알아서 싸워야 되는 거야. 왜 정치인들한테 시비 걸어? 당신들이 온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들이 다 합의해주면 정치인들은 알아서 국민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왜 몇몇 정치인만 찍어서 괴롭히냐고. 박영선이 그 대형교회에 끌려가가지고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당할 때 아무 말 안 하고 편들어주지 않다가 그 박영선이 동성애 반대한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그걸로 계속 같이 까대고 앉아있어. 그거 비겁한 거지. 박영선이 끌려갈 때 너네가 가서 박영선을 지켰어? 안 했잖아.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거야. 왜 정치인들을 끌어들여? 정치인들은 정말로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기에도 바쁜 사람들이라고. 지네가 막 강요해갖고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사람을 지켜주진 않아. 도와주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서는 막 그거 갖고 또 욕을 해. 비겁한 거지. 무엇보다 독재 권력에 맞서서 그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해 싸웠어? 너네 독재자들이 집권할 땐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엎드려 있잖아. 그리고 민주세력이 집권하면 그때 설치고 나서서 막 설치고 다녀갖고 사람들이 욕하게 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민주세력의 권력을 또 떨어뜨리고 그런데 이용당했잖아. 홍준표가 틀린 말 한 거 없던데 그건 너가 잘못하는 거야.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이다 거짓말이라고. 전 세계 에이즈 환자들이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근데 미안해요. 내 동성애자들한테 자기네들을 너무나 내가 그 짓밟는다고 생각한다라면 미안해. 나는 동성애자란 이유로 뭐 물리적인 학대를 받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교회에서 쫓겨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이 동성애자의 권리라는 게 동성애자의 권리를 위해서 더 많은 자 지금 봐봐요. 어젯밤에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동성애자들이 막 비난을 했어. 대한민국에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가 사드보다 중요하고 경제 문제보다 중요하고 적폐 세력을 처단하는 문제보다 동성애 합법화가 중요한가? 지난 밤새도록 동성애 합법화 얘기한 사람들 당신들 진보 맞아? 당신들이 진짜 진보라면 사드를 배치한 황교안을 쳤어야지. 사드를 강요한 미군을 비판했어야지. 밤새도록 동성애 합법화 얘기만 하고 있다라면 그들은 진보일까? 정책을 토론하라는데 동성애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렇게 무식한 질문을 한 그 사람을 쳐야지. 도리어 원칙대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한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반대한다. 그게 왜 욕먹을 얘기냐고.
끊임없이 있다니까요. 지난 가을에 박원순이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욕했던 놈이 오늘은 누구누구가 동성애 반대했다가 욕하고 있더라고. 결국 요원들이야. 나는 밤새도록 동성애 문제를 갖고 시비 건 애들 나는 대다수가 요원이라고 봐. 거기에 덩다리가 됐다라면 나는 그 진보라는 이름의 덩다리라고 봐. 진짜 그 요원도 알파팀도 아니면서 거기 덩달아서 댓글 썼다면 너네는 등다리야. 그래서 너네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야?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 동성애 자체를 처벌해야 된다는 사람?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사드를 반대한다고 막 당론으로 정하라고 협박하다가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 그 사람이 되면 동성애를 잘 보호해줄 것 같아? 뭘 원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있어. 동성애 관해서.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군 인권 문제예요. 이게 아들의 동성애가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기네 그 같은 당이었잖아? 같은 당 도지사 아들이 후임병을 성폭행했어. 근데 왜 그건 처벌 안 해? 그건 왜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너네가 거짓말이란 얘기야. 정말로 그 군부대 내에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비판한다면 그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니? 걔 자격 박탈하고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했잖아. 심지어 걔가 처벌도 안 받았어. 그래놓고 무슨 군대 내 동성애 얘기를 하고 앉아있냐고. 그 다음 지금 그런데 야당에서 군대 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을 추진하고 있대. 야, 이 새끼들아, 거짓말하지 마. 지금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 뭐냐? 이게요, 실제로 군대 내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게 어느 때 작동하느냐 하면 피해자들만 당하는 거야. 군대 내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잖아. 근데 이제 어떤 상관이 후임사병을 성폭행을 했어. 그런데 후임사병이 가서 신고를 하잖아. 그럼 얘가 동성애자로 처벌받는 거야. 성폭행 당한 애가 신고하면 얘가 지금 처벌을 당해. 동성애자라고. 군대 내에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동성애자라고 같이 동반 처벌을 받는다는 거야. 이거 몰랐지?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그 법을 없애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동성화 합법화법이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가 대놓고 이제 동성애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형 얘기. 뭐 이 흉악범을 사형해야 된다. 다음 얘기로 동성애 얘기는 이제 이 정도면 됐죠? 안 다룬 얘기가 있나? 동성애 얘기에 대해서 뭐 안 다룬 얘기 없죠? 이 정도면 내가 모든 주제를 다 다뤘어. 그럼 이제 이 사형 얘기로 넘어갈게요. 자,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유무. 사형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유엔의 권고사항이야. 사형제도를 철폐하라는 게 유엔의 권고사항이야. 아니, 유엔의 인권법에 대해서 북한에다가 유엔의 북한인권법은 찬성하라고 막 지랄하면서 아니, 유엔에서 권고하는 사형제도 폐지는 왜 반대하냐고. 이것도 또 몰랐지? 유엔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인 거예요. 세계 160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이유가 유엔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이야. 예. 이것도 또 몰랐어요? 그래서 망치부인이 있는 거야. 예. 유엔의 권고사항이야, 사형제도 폐지가. 예. 아니, 북한 인권법 찬성하라고 지랄지랄 하면서, 아니,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사형제도 폐지하라는 말을 왜 또 반대를 하냐고.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원래 이 사형제도가요, 예, 사형제도가 지금 선진국들에선 다 폐지가 됐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잖아. 그죠?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막 얘기해요. 그럼 우리나라의 사형제도가 폐지됐냐? 사형제도가 폐지됐을까요? 형법에 사형이 살아있어요. 폐지되지 않았어. 있어요. 예. 사형제도가 지금 폐지가 안 됐어. 그럼 뭐가 문제냐?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사형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뭐냐? 유엔의 권고사항 때문이야. 예.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사형 제도는 살아있어. 그런데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옛날에 박정희가 민주주의자들을 잡아다가 그때 수십 명을 잡아서 막 무기징역 사형 막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고문을 해가지고 간첩이란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간첩이란 증거는 없는데 자백만 가지고 간첩이란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죽였어. 그게 대표적인 게 인혁당 사건, 울릉도 간첩 사건, 그리고 또 무슨 간첩 사건들이 있어. 박정희 때 대부분 간첩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들이 아무 증거가 없어. 증거 없이 고문을 해가지고 간첩이란 자백을 받고 그 다음에 사형을 시켰어. 사형 집행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증거가 없어가지고 다 무죄 받았어. 그래서 국가에서 박정희 때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들에 대한 그 보상금 우리 국민이 다 주고 있잖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줬어. 제일 많은 돈을 배상해 준 게 박정희 때야. 박정희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그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해서 죽였기 때문에 국가 책임이야. 그래서 국가 배상을 제일 많이 해준 게 박정희 때 선고 내용이야. 그러니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 한마디로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던 역사가 있어. 유엔에서 왜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그러냐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가령 두테르테가 마약 사범이라고 다 죽였는데 진짜 마약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진짜 마약 사범이 맞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마약 사범이라고 죽인다는 거지. 박정희가 지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라고 죽인 것처럼. 그래서 사형제도를 반대한 거예요. 사형제도를 없애라고 권고하는 이유가 독재자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형제도를 악용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가져올까봐 그래서 사형제도를 금지한 거야. 폐지하라고 권고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지랄 연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범죄자들. 잔혹한 성범죄자들을 흉악범들은 사형을 시켜야 된대. 그럼요. 돼지 발정제 같은 걸 구해주면서 강간을 모의하면 이거 사형시켜야 돼. 그렇잖아. 흉악범의 기준이 뭐야? 아니 이놈의 돼지 발정제를 가지고 그 어린 10대 여학생을 강간하자고 모의를 했어? 그 사형을 시켜야지. 안 그래? 아니 내 특정인을 얘기한 건 아니야. 특정인을 얘기한 건 아니고 약물로 중독을 시켜가지고 성폭행을 모의했다. 이거 지금 흉악범이지. 아니 흉악범의 기준이 뭐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 웃기는 게 뭐냐면요. 내 며칠 전에 얼마나 웃긴 걸 봤냐. 여자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재혼을 한 거야. 그런데 30대의 이 계부가 12살짜리 어린 딸을 의부 딸이죠. 수십 번을 성폭행을 한 거야. 너가 나 안 해주면 엄마랑 이혼하겠다 협박을 해가지고. 얼마나 죄질이 나빠. 이런 애한테 사형 선고가 내린다라면 우리가 또 사형 제도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어. 5년형 받았어. 징역 5년형. 그런 새끼가 징역 5년 받았다니까? 언제나 강력한 성범죄자를 얘기해가지고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 얘기하면서 사형제도를 얘기해. 근데 실제로 법원에서 5년형 떨어진다니까.
되냐고. 언제나 지금요 솔직히 얘기해갖고 사형제도 찬성한다는 애들 보면 성의식이 개판인 애들이야. 강간범에 대해서는 그거 강간범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벗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강간했다. 그렇게 얘기한 애들이 사형 찬성한다? 그지? 강간범은 살인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영혼을 죽이는 짓이야. 그러면 강간을 한 새끼들은 다 사형을 시켜야지. 근데 이 새끼들은 지 친구가 강간하잖아. 그러면 그년이 벗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강간당했다 그래. 그러면서 사형은 또 찬성한다? 이런 씨벌. 이런 새끼들은 진짜 앞뒤가 안 맞아. 사형 찬성하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스피커가 없는 거야. 그러면 왜 얘네들이 사형제도를 얘기할까요? 예. 이 왜 사형제도를 얘기하냐 하면 이걸 보고 형벌 포퓰리즘이라 그래. 형벌 포퓰리즘. 다른 말로 일단 흉악범을 자기네들이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인식을 줘서 국민들의 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첫 번째 목적은 흉악범을 사형시켰다. 그래서 이 두테르테가 쓰는 방법이죠. 예, 두테르테가 쓰는 방법. 형벌 포퓰리즘. 마약 사범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인기를 모으려고. 그러다가 마약을 안 가진 애들도 죽이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사형을 반대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형벌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미친놈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 언제나 이 사형제도를 주장한 새끼들은 진짜 죽여야 될 사람들을 안 죽였다는 거야. 그렇게 많은 광주 시민을 죽였던 전두환 노태우 사형 반대하잖아. 그렇게 죄 없이 죽은 박정희의 무덤 안 파내잖아. 수십만 명의 국민들을 빨갱이라고 누명 씌워갖고 죽인 이승만 묘소 파내지 않고 국부라고 그러잖아. 그지? 이 새끼들은 진짜 사형시켜야 될 것들은 사형을 안 시킨다니까? 그러면 왜 사형제도에 집착하느냐? 널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정적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쓰려는 자들이 사형제도 찬성하는 거야. 정적 제거의 목적으로 사형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제도를 세계 인권 유엔에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폐지시키려고 권고하는 거야. 나도 정말 어린아이들을 이 성범죄한 새끼들은 정말 사형시키고 싶어.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범인을 잘못 골랐다면 어떡할 거냐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산내 무슨 강도 사건, 산내 3인조 강도살인 사건, 그거 이 사람들 형 다 살고 나왔잖아. 10년씩 다 형을 살고 나왔어. 근데 무죄야. 범인이 따로 있었어. 그 범인이 자기가 범인이라고 경찰에 가서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데 이미 재판 끝났다고. 안 들어줬대잖아. 지금 죽은 그 여러분 7번 방의 선물 엄청 인기 있었죠. 7번 방의 선물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무고하게 사형당한 사람 이야기야. 사형제도 폐지에 주장을 하는 영화야. 그런데 7번 방의 선물을 다 팔아먹고 사형제도 얘기는 안 하더라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야. 동성애 문제는, 사형제도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민주주의의 문제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야?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모든 인간이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오늘 망치부인 이야기를 듣고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됐다 손? 오늘 망치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됐다 손? 자,
여러분은 지금 발을 들고 있는 벗들도 보고 계세요. 우리 방송은 이 사람은 손을 들고 짐승은 발을 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방송이죠. 이 짐승들을 교화시켜서 손들으라 그러면 발을 들게 하는 이 위대한 방송의 힘. 이건 망치 부인의 뜻이 아니라 이 망치 부인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발 들어준 짐승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 되겠죠.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많지 않.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방송을 좀 이제 짧게 끝내야 되겠어. 지금 방송을 오래 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제 짧게 끝낼게요. 다음 이야기는 뭐냐? 내가 어저께 어제 이제 이 언론의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웃겼냐 하면 뭐가 웃겼냐? 그 이제 모 정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어. 새 후보의 단일화를. 그러자 이걸 갖다가 DJP 연합이다. 그 다음에 DJP 연합하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DJP 연합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걸 비유하는 거야. 근데 왕치부인 일찍이 뭐라고 얘기했어? 3당 4당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예. 이걸 어디다가 그걸 들이대냐고. 이건 이 DJP 연합이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한마디로 이 절대 악을, 한마디로 이 그 군부 독재 권력과 이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정권 실패 세력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DJP 연합이 뭐냐면 김대중과 김종필의 연대였어. 김영삼이 나라를 말아먹고 IMF를 불러들여서 한국의 노동제도와 모든 걸 개판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김영삼을 심판하기 위해서 김영삼의 뒤를 이어나온 이회창을 이기려고 김대중과 그 김종필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긴 거야. 그러니까 적폐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게 DJP 연합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노무현과 정몽준 단일화는 소위 김대중을 적폐 세력으로 무찌른 게 아니라 이거는 이 그 김대중의 정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빨갱이니 뭐니 이러면서 무찌른 거, 비하시킨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홍삼치료 김대중의 새 아들이 엄청 무슨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언론에서 떠벌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용에 실체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삼치료 문제를 일으켜서 그 민주당을 죽이기로 했던 게 그때 2002년 상황이었어.